총수입이라는 개념이 있죠. 총수입. 총수입은 일반적으로 토탈 레베뉴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토탈 레베뉴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요거는 P 곱하기 Q, 제품의 가격, 판매량. 둘을 곱한 게 뭐 아주 다 알지 뭐. 그지? 매출액. 총수입을 일반적으로 P 곱하기 Q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고민을 할 때 사실은 이게 내가 지금 생산량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그럼 어디까지 늘리고 어디까지 줄여야 돼?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리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한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상무님 찾아와서 물어본다고. 회장님이 상무님 찾아와서 상무님, 우리가 지금 이윤이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현재 이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생산량을 하나 더 증가시키면은 돈이 얼마가 더 늘어납니까? 물어본다고요. 어떤 함수가 필요하지? 어떤 함수가 필요해요? TC 함수. 그지? 거기서 이제 미분한 거. MC 함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100이래, 100. MC 값이 100이래. 그러면 하나 더 증가시키면은 매출액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요거랑 저울질하려고. 그지? 내가 지금 하나 더 증가시켰는데 비용이 100 증가해요. 근데 상무님이 대답하셨어. 매출액은 150이 증가합니다. 그럼 회장님이 이제 화내셔야 되는 거지. 재떨이 같은 거 있으면 던지시기도 하고 뭐 컵 있으면은 딱 내려치기도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늘려야지 그러면 제품 생산량을. 얘하고 저울질하기 위해서 출발 기준으로 잡는 게 바로 총수입입니다. 총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냐를 물어봤으면은 총수입 함수로부터 꺼낸 한계 수입 함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평균 수입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평균 수입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에버러지 레베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평균 수입은 뭐 토탈 레베뉴를 그냥 Q로 나눈 거죠. Q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지? 가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통상적으로 제품의 가격, 내가 받는 가격이 모두에게 똑같이 팔고 있으면 그게 바로 평균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이제 평균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수익 곡선을 그림으로 QTR 그려놓으면은 원점에서 직선으로 뻗는 기울기가 바로 평균 수입이 되겠죠. 그죠? 한계 수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 수입.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한계 수입. 이는 토탈 레베뉴를 Q로 MR이라고 하죠. MR이라고 하는데 이는 토탈 레베뉴를 Q로 미분한 거예요. 아까 상무님이 여쭤본 건 이 데이터. 아니, 상무님에게 여쭤본 건 이 데이터였다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할 때 매출액이 얼마나 커집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아까 그 질문이었고 이제 얘랑 비교한다고요. MR하고 MC하고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토탈 레베뉴를 Q로 미분한 건데 잘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토탈 레베뉴는 P 곱하기 Q예요. P 곱하기 Q. 그치? 그치? 근데 만약에 첫 번째 P는 상수입니다. P는 상수. 시장에서 무조건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기업이 많이 팔건 적게 팔건 정해져 있어요. P가 상수라면은 MR은 P 곱하기 Q로 미분한다고요? 당연히 P지 뭐. 그지? 그지? P가 상수라면은 미분했을 때 2 곱하기 Q 미분하면 2잖아요. 그지? 따라서 가격하고 MR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미리 체크하자. P는 상수로 인식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 기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P를 상수로 생각해요. 그죠? P는 상수. 시장에서 결정되면 내가 받아들여야 돼. 완전 경쟁이 무엇인지는 다시 정리할 거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고 뭐 사실상 장기에는 이윤이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시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는 상수가 되는데
이것도 배울 거예요. P는 상수가 아니래요. 내가 이제 Q를 얼마로 바꾸는지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야? 이것도 Q에 대한 함수고 이것도 Q에 대한 함수 아니야? 맞아요? 이것도 Q에 대한 함수, 이것도 Q에 대한 함수라고 하죠?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상수는 아닌 거예요. 상수는 아닙니다. 사례를 먼저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 P는 A-BQ. 본인의 수요 곡선이 A-BQ래.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는 거죠. 절편 있고 마이너스 관계를 갖잖아요. 그럼 보자. 이 첫 번째 케이스라면은 MR은 P 곱하기 Q, A-BQ 곱하기 Q, 그거를 Q로 미분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A, Q, 마이너스 B의 Q의 제곱을 Q로 미분하라는 거예요. 다 할 줄 아는 미분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형태죠. 앞에 거는 미분하면은 A, 뒤에 거는 숫자 나오고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마이너스 2B Q. 이게 M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R이 실질적으로 그 함수로 또 나온다고요. 수요 곡선이 직선임을 가정할 때에는 MR 곡선이 지금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 MR은 세로축 절편이 동일하고 기울기가 2배입니다. 세로축 절편이 동일하고 기울기가 2배인 게 바로 MR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여기 Q, 여기가 P, A, 직선. 이게 지금 이 기업이 인식하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었는데 MR이라는 것은 여기 절편 똑같고 기울기가 2배가 되는 직선이 바로 MR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직선일 때만 그래요. 직선일 때만 세로축 절편이 동일하고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거고, 이게 직선이 아니고 뭐 곡선 형태로 수요 곡선을 줬으면은 여기다 넣고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직선일 때만 이렇게 됩니다. 직선인 수요 곡선 기준 MR 곡선은 세로축 절편이 같고 기울기가 2배인 직선입니다. 아니 항상 그런 것도 아닌데 구태여 얘를 제가 칠판에 적기까지 한 이유는 정말 대부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수요 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수요 곡선을 직선으로 안 주면은 앞에 걸 물어봐요. 탄력성 이런 걸 물어봐. 수요 곡선이 직선이면은 여기 이제 대부분 계산 문제에서 많이 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꽤나 중요한 거지. 직선인 수요 곡선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진짜. 뭐 한 균형점에서 탄력성도 물어볼 수가 있고,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곡선의 이동, 곡선 자체의 이동, 가격 변화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계산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다 보니 계산 문제 기준으로 MR 곡선은 또 무엇이냐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까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P는 상수래요. 완전 경쟁 기업들은 우리 기업의 수요 곡선이 그냥 P, 수평이에요, 수평. 직선인 경우에는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2배라면서요. 그게 또 MR 곡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지? 세로축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0인데 2배 돼봐야 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MR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요거 이제 직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냥 문제에서 함수로 줘버린 거예요. P는 F의 Q. 그러면은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인문 강의에 어울리지 않는 레벨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이기 때문에 전달드리려는 것인데, 봐요. 우리가 이제 안 한 건 아니야. MR이라는 것은 DQ분의 DT
R이 되는 것이고 D P 곱하기 Q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상수가 아니야. 함수예요. 함수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도 Q에 대한 함수고 이것도 Q에 대한 함수란 말이죠. 이거 미분하는 법 배웠잖아. 첫날 합성 미분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그치? 박스가 늘어났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앞에 거를 놔두고 뒤에 거를 미분했습니다. DQ분의 DQ 얼마? 1. 그치? 1. 플러스 앞에 거를 미분합니다. DQ분의 DP. 뒤에 거 놔둬요. 이런 수식 전개가 가능해요. 맞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했더니 1.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경제학자분들은 가만히 놔두질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학문에서는 많이 안 쓰이지만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다른 학문과 달리 경제학만의 고유의 독특한 어떤 이제 자랑이에요, 자랑. 가격 탄력성이 뭐였죠?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 붙고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 자, 요거 그 재화의 가격 탄력성 말하는 거 맞죠? 그지? 그러면 경제학자분들이 여기를 가만히 놔두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분자와 분모에다가 p를 곱해도 수식은 틀어지지 않죠. 그치? 그리고 나서 요거 봐요, 요거. 여기에 마이너스까지. 이거랑 모양이 거의 비슷하네요. 대문자, 소문자 신경 안 쓴다면 가격 탄력성의 역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역수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얘는 가격 탄력성 개념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는 앞에 거는 놔두고 음수까지 고려해서 얘는 이제 2p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2p분의 1. 그치? 근데 마이너스가 필요하니까 여기는 또 마이너스를 빼줘야 될 것 같아. 곱하기 p. 이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p는 1-2p분의 1. 이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MR이라는 것은 P 가로 열고 1-2p분의 1이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요,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이라고 불러요.